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 개막한 제11회 전북과학축전이 오늘도 전북도청에서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현장을 찾아서 다채로운 과학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팔과 다리, 몸의 동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끼리의 공 넘기기 대결이 펼쳐집니다. 10개의 공을 모두 상대방 쪽으로 넘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해서 첫 경기에서 이기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드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예민한 기계여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첨단 기자재인 드론을 직접 조정한다는 사실이 즐겁기만 합니다. TV에서만 보고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고 처음 조종해봐서 너무 어려웠는데 주위에서 알려주셔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어린 학생들이 페트병으로 축전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빈 페트병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뒤 쇠젓가락을 넣고 물을 채우면 훌륭한 축전기가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쇠막대기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축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은 축전기의 용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 항공기 시뮬레이터와 과학체험관 등 다채로운 과학 프로그램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제20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9일 동안 무주 남대천과 진암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맨손으로 송어 잡기와 섭다리 공연, 반딧불이 신비 탐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5개 읍면 14개 마을에서 먹거리와 현장 학습을 중심으로 한 가을 축제가 열리고 폐막일이자 태권도의 날인 다음 달 4일에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라북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0.3% 인상됩니다. 이번 공급 비용 조정으로 월 평균 50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주와 김제, 남원, 완주 등은 846원, 군산과 부안 등은 666원, 익산과 정읍은 2,736원이 인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투자 확대와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해서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지난해보다 7.2%가 상승한 22만 3천 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북 등 17개 지역의 성수품을 조사한 결과 한우는 사육두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가격이 올랐고 계속된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의 경우 많게는 2배가량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반면 쌀과 두부, 달걀 등은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충분해서 지난해보다 8%에서 20% 안팎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이 이달 말부터 외유성 국외 연수를 떠난다는 논란이 큰 가운데 이를 감시할 외교활동운영협의회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는 국외연수 여행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는 연수를 주문할 뿐 적극적으로 외유성 연수를 중단시키지 않아서 외유성 연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7일 동안 동유럽 5개국을 방문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지만 외교활동운영협의회가 이를 제지하지 않아서 이번 연수가 내실 있는 연수 대신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우려가 큽니다. 군산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 보존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편하지 않으면 적자폭만 커져서 보조금 지원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새만금을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이용하는 하루 평균 승객은 고작 6명입니다.
승객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 기름값 낭비가 심합니다. 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없죠. 이제 주말에나 이제 뭐 한 주말에 이제 조금 열댓 명이나 타고 평일에는 거의 없어요. 군산시가 현금 수입을 확인한 결과 지역 54개 노선 가운데 9개 노선을 제외한 35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벽지 노선 41개 구간 역시 적자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버스 노선이 적자인데다 승객마저 감소하는 추세여서 버스업계 수익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은 1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버스 운송 원가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지난해 201억 원에서 올해는 218억 원으로 17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입은 주는데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지출은 늘어 결국 군산시의 부담이 불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가에 다 계속 오르기 때문에 수익은 줄어들고 원가는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에서 올라가고 지간선제 도입 등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시가 경포천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을 취소하기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경포천 주변에 4.5km의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지만 비가 올 경우 상류에서 흘러오는 흙탕물이 산책로로 범람할 우려가 있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도 크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포천 인근 주민들은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6 아시아 국제초청 넷볼 대회가 오늘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3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등 5개 나라에서 100여 명이 참가해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넷볼은 7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직사각형 코트에서 상대방의 고리에 볼을 넣는 게임입니다. 도내 전문대 입시 설명회가 내일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입시 설명회에는 전주 비전대와 군산 간호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등 7개 대학이 참가합니다. 이들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7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대학별 특성화 학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적어서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시민감사관 공모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자가 적어서 다음 달 2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감사관 선발 인원은 7명으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사업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기계와 설비, 화학, 그리고 조선 부품과 화장품 업종 등으로 선정된 업체는 한 사람마다 항공료의 절반과 통역비, 그리고 바이어 발굴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출 상담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인도 첸나이에서 진행되며 희망업체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새만금 안쪽 바다에서 물고기가 폐사해서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오늘 오전 새만금 안쪽 바다인 군산 하재마을 앞 바다에서 망둥어 등 물고기 치어가 폐사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어제 내린 비로 바닷물의 산소가 부족해져서 어린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늦게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도 전주의 한낮의 기온이 24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고 이후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